프로양 시네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를 이제 블로그에서 보신 분들이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제가 블로그를 2018년에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6년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블로그를 해오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 대한 내용을 준비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유튜브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얼마 전에 7월에 이제 중순에 이제 사랑하는 신랑과 함께 뮤지컬 김종훈 찾기를 처음 보고 왔어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여자 역할에는 이제 서지우 배우님이 그 남자 그리고 김종욱 찾기 김종욱 이 두 배우를 연기하신 윤건웅 배우님 그리고 다양한 감초 역할을 너무 잘하시는 네, 분위기 메이커 다재다능하신 박형석 배우님까지 이렇게 세 분이 공연을 이끌어 가십니다.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2006년에 처음 초연이 되었고 로맨틱 코미디의 대표 뮤지컬이죠. 네, 그리고 최초로 뮤지컬 작품이 영화화가 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보고 나서 정말 많은 부분에 공감도 되었고요. 그리고 이게 잔상이 계속 남아서 또 이렇게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눠보고 싶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또 어떻게 공연을 이렇게 즐기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서 다른 블로거님 글도 자주 찾아보고 그랬었습니다. 네. 뮤지컬은 이제 영화와 또 비교되게 조금 더 생동감이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랑 영화를 봤는지는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도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그런 작품 같은 경우는 내가 누구랑 봤는지가 좀 또렷하게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네. 좀 현실감 있고 또 현장형인 무대다 보니까 더 그런 느낌이 큰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느낀 주관적인 느낌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조금 나눠보고 싶고요. 네. 그래서 이거 제가 오늘 준비하는 영상은 뮤지컬에 대한 스포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제가 작품을 보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를 항상 블로그에 쓰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말로써 조금 더 좀 더 생동감 있게 더 제 생각을 전해보고자 이렇게 찍은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영 뮤지컬을 기준 김종욱 찾기를 보셨던 분들이 그 후기를 나누는 그런 영상이다라고 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아니면 뭐 뮤지컬 김종욱 찾기를 직접 보지 않으시고 뭐 작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되는 거나 아니면은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분들이 보시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네. 먼저 이제 저는 그 여자 오늘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 여자의 입장에서 본 그 입장에서 느낀 생각들과 또 반대로 저는 여자지만 그 남자와 김종욱의 입장에서 그 여자를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과 생각들, 제가 느낀 생각들, 그리고 전체적인 이 뮤지컬만의 장점과 뭐 좋았던 점, 뭐 특이했던 점, 기억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뮤지컬 김종우 찾기는 지금 해화역의 브릭스 시어터라는 소극장에서 공연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픈런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일, 주말 모두 티켓 미리 예매하시면은 네, 관람 가능하시니까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어떤 공연 이제 공연 또 보기 좋은 계절이지 않습니까? 네, 공연장은 또 에어컨도 빵빵하고 또 생동감 있는 그런 연기와 노래와 작품과 그런 것들을 진하게 느껴보실 수 있다 보니까 네, 더운 여름에도 저는 뮤지컬이나 영화 관람 같은 문화예술을 계속 향유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뮤지컬 김종욱 찾기에서 이제 줄거리를 요약을 해서 드리면 주인공이 그 여자가 첫사랑을 찾는 내용이에요. 압축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이 여자가 김종욱을 찾죠. 제목도 김종욱 찾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 여자죠. 네. 그리고 그 여자는 제가 여자라서 여자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라 극을 전체적으로 떠올려 봤을 때 말씀드릴 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이제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 여자가 이제 그게 전체적인 굵직한 그 가지고 이끌어 나갑니다. 거기에 그 여자가 김종욱을 만났고 김종욱을 회상하고 또 그 남자를 만나고 어디에서 만났느냐 그리고 그 여자는 결국 어떤 선택을 했느냐 그 여자는 행복했냐 어떻게 끝나느냐 이렇게 굵직하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토리 라인이요. 네, 그래서 먼저 이제 뮤지컬 김종욱 찾기는 배경이 뭐 여러 인도도 나오고요. 한국도 나옵니다. 네, 이런 두 가지 나라가 공존하는 그런 매력이 있어요. 그리고 재즈풍 노래나 음악 선율이 재즈풍이 있어서 조금 더 세련되고 통통 튀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네. 그리고 로맨틱 코미디인데도 독특한 그런 어떤 캐릭터 부분이 있어요. 이 영화에 그 여자와 그 남자만 나온다면 다채로움이 매우 떨어졌겠지만 멀티맨이 30가지가 넘는 배역을 연기를 처음 시작했다고 해요. 초연했을 때. 지금은 제가 하나하나 다 세보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역할을 감초 역할을 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그 멀티맨의 그런 통통 튀는 분위기에 위에 다채롭게 펼쳐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루함이 크게 없는 내용이고 로맨틱 코미디인데 지루함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제가 많이 느꼈던 부분, 제가 해석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어요. 여자가 이제 주인공은 그 여자지만 실제 배우의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지우가 제가 공연에서 여자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지우가 지금 29살이에요. 그 실제 배우님의 나이가 29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극에서 캐릭터의 나이가 29이라는 거예요. 예, 현재 29이고, 그 여자가 이제 군인이신, 계급이 높은 군인 아버지는 되게 엄격하세요. 네. 그래서 그 아버지와 함께 첫사랑 주식회사에 가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 나이는 지금 29이 아니지만, 29을 거쳐왔기 때문에, 조금 더 29에 대해서 공감이 되고,
좀 더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나이대만 봤을 때요. 그래서 결혼을 이제 생각하는 나이고, 결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사회 초년생 때보다는 조금 더 하게 되는 나이잖아요. 가까워지는 나이고. 그래서 이제 그 여자가 그럽니다. 아버지가 구혼 광고를 내신 거예요. 이제 결혼을 해라 했는데 딸은 싫다. 내가 첫사랑을 찾아갈 거다. 첫사랑이 있다. 난 그래서 결혼을 그렇게 소개팅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해서 결혼을 난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진 않다라는 의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아버지가 그러세요. 그러면 너 첫사랑 찾기 주식회사 왔으니까 네 첫사랑을 찾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럼 그녀의 첫사랑은 누군가? 네, 과거로 돌아가요. 과거는 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7년 전에 그녀는 인도에서 첫사랑을 만나요. 근데 왜 그녀가 첫사랑과 이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여자는 조금 성격이 다른 면에서는 매우 발랄하고 밝고 활기차지만 사랑에 있어서는 조금 방어적이세요. 방어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그 지우님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22살. 네. 22살에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정말 운명이라고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이 사람이 운명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큼 좋아하는 사람, 가슴 뛰게 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남자를 보내주죠. 그 남자와 첫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자가 나이가 22살이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인도로 가게 된 데는, 본인이 하던 일을 신문기자로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일을 끝낸 상태로 배낭여행을 갔어요. 운명의 남자를 찾기 위해서. 갔는데, 그, 정말 남자를 기내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또 인도에 내려서도 또 우연히 또 같은 공간에서 또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이제 그 사람이 운명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길 보다 보면은 여자는 당황을 합니다. 어떻게 스티어디스가 이제 영어로 질문을 하고 할 때 당황을 해요. 그리고 남자에게 남자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조금 좋아하지만 이 여자가 당시에는 이제 사회 초년생이고 조금 조금 더 조심스럽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지만 정말 내가 자신감이 있어서 그 사람한테 떳떳한 뭔가가 있어서 이렇게 딱 마음을 표현하지는 못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와에 대한 기억도 추억으로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좋아하지만 운명이라면 우린 꼭 만날 거예요. 라는 기대와 환상과 추억을 간직하고. 그 지우라는 사람이, 이제 7년이 지나고 나서 김종욱을 찾고 있어요. 네. 이제 여기까지 그 지우님에 대한 생각을 말씀을 드렸고, 그 남자와 김종욱으로 가볼게요. 김종욱과 지우는 둘이 마음을 서로 확인을 했어요. 하지만 김종욱은 자신의 이름과
그리고 그 지우를 생각하면서 쓴 일기장을 줍니다. 근데 물어봐요. 이름은 뭔가요? 하지만 지우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못한 채 둘은 헤어지고 마요. 기차는 떠나요. 김종욱 입장에서는 정말 김종욱 입장이야말로 그 여자를 다시 보고 싶어도 찾기가 너무 어려운 입장일 거예요. 너무 답답할 거고,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좋아했고 마음을 비췄는데 7년째 이 사람을 찾을 수는 없고, 내가 아는 거는 그 사람 이름조차 모르니까. 하지만 이렇게 간절히 좋아하고 좋아하면 이 사람을 언젠간 만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왔을 텐데, 김종욱이 좀 야속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너무 그렇게 아무런 정보 하나 또렷하게 남기지 않고 가버렸으니까요. 남자 김종욱 입장에서는 많이 서운했을 거고, 네, 그렇게 시간을 보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건웅님, 그 남자를 건웅이라고 할게요. 건웅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건웅은 이제 첫사랑 주식회사에서 우연히 지우를 만나가지고, 네, 지우의 첫사랑을 찾아주는데 그 도움을 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네, 그런데 함께 하면서 둘이 시간 서로 알아가게 돼요. 그래서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이제 건웅에게도 첫사랑이 있었고 지우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어요. 지우는 건욱에게 넌지시 물어봅니다. 너 그 첫사랑이 어땠는지 그거에 대한 거를 먼저 물어봐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었죠. 건웅은 첫사랑과 그 끝을 봤어요. 끝을 봤다는 뜻은 이 사람과 내가 첫사랑으로 남을 것인지, 연인이 돼서 마음을 확인해서 연인이 돼서 사귀었는지, 그거를 말을 하는 건데요. 건웅은 이제 교회의 누나를 짝사랑을 했는데 첫사랑인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서 첫사랑이 그렇게 끝나고 간직하게 돼요. 네. 그럼 지우에게 첫사랑은 아직 뚜껑을 열어보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같이 열어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우는 지금도 방어적이에요. 네, 건우한테도 방어적이에요. 그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또 마음도 있으면서도 조금만 자신의 마음이 그 상대가 알아차릴 것 같은 상황일 때는 얼른 도망갑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건웅은 그런 건웅을 보면서 지우는 느꼈겠죠. 아, 내가 이렇게 피하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건웅한테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거를 그 둘이 이제 서로 느끼게 되는 거죠. 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뮤지컬에서 이제 보여주진 않는 장면, 충분히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장면거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김종욱과 지우가 만났다는 거예요. 밖에서 건웅은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둘이 손을 잡고 나오는지, 아니면 둘이 인연이 되지 않고 이렇게 나오는지를 기다리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결말이 나오죠. 네, 지우는 김종욱과 되지 않았습니다. 늦게 7년 만에 뚜껑을 열어본 거예요. 그렇게 뚜껑을 열 수 있게 도와준 사람은 다름 아닌 건웅이고요. 네. 지우는 건웅을 보면서 과거의 김종욱에게, 곧 만나게 될 김종욱에게 미안한 마음을 느꼈겠죠. 네, 건웅과는 부딪혀 봤기 때문에. 그렇죠? 김종욱에게는 정말 너무 비밀스러운 그런 첫사랑인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건웅과 지우 사이가 현실적인 그런 사랑을 하는
그런 분들의 모습과 닮아있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연애하시는 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 스토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이렇게 해서 뮤지컬이 끝이 납니다. 네. 이 뮤지컬을 보고 이 작품이 왜 이렇게 많은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는지, 그리고 뮤지컬 최초로 영화가 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네. 일단 너무 프로 뮤지컬답게 배우분들의 연기나 노래 실력, 감정, 무대 연기, 그리고 동작 부분까지 너무너무 완벽했고요. 연기도 너무 잘하시고 극을 정말 몰입감 있게 이끌어가 주셨어요. 네. 그래서 너무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세 분 다. 그리고 요런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봐도 좋을 것 같고, 내가 평생 사랑하고 싶고 곁에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도 보면 좋은 뮤지컬이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극을 보고 나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많고 많은 인연을 지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행복한 게 지금 만나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해보게 하는 그런 뮤지컬이었어요. 네. 이제 날씨가 네, 많이 더운 8월이 시작됩니다. 지금 정말 무더운 날씨 때문에 정말 힘들고 지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하지만 그래도 항상 컨디션, 건강 항상 잘 유지하시면서 항상 시원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고 즐겁게 유쾌하게 8월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뮤지컬에 대한 생각들은 주관적인 제 생각을 이제 나눠본 시간이었고요. 블로그로도 충분히 나누기 좋지만, 네, 이렇게 제가 또 조금 더 블로그는 이제 글이다 보니까 좀 글보다는 더 입체적으로 소통할 수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뚜렷하게 이렇게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첫 영상으로 뮤지컬 김종우 찾기 후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영화와 뮤지컬 이렇게 사랑하면서 지낼 거고요. 네, 많은 분들과 또 블로그에서 또 앞으로 또 유튜브에서 인사 나누고 안부 주고받으며 이렇게 소통해 나가면서 공유해 가면서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첫 영상인데 끝까지 봐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에 또 만나요. 네. 계속 뮤지컬이나 영화에 대한 리뷰를 준비해볼까도 생각을 했지만, 살아가면서 좀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또 지혜롭고, 또 경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더 지혜로워진 거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주고받고 싶다는 생각이 요새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도 네, 한 번씩 준비해서 네,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뮤지컬 김종우 찾기 후기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원한 여름 보내시고요. 항상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